자,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감염이나 피부 괴사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예뻐지는 지름길을 알려주는 용한 의사 닥터 드래곤의 뷰티 티트키 이용훈입니다. 아마 지금 수험생분들은 이제 수능도 끝났으니 홀가분해진 마음으로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놀 계획 세우는 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 어떤 분들은 공부하느라 지금껏 가꾸지 못했던 외모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술 계획을 세우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수험생분들이 수능 끝나고 나서 가장 많이 하는 이 뷰티 시술 중에서 하나인 필러 시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필러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필러는 비교적 간단한 주사 시술을 통해서 얼굴의 윤곽을 이상적이고 아름답게 만드는 뷰티 시술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아무리 이게 처음 하는 시술이다 보니까 필러 상담을 하러 온 이 수험생분들의 상당수가 이 필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필러와 보톡스의 차이점도 이렇게 혼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도 그러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두 시술의 차이점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 보톡스의 원리는 근육을 수축을 일으키는 신경 전달 물질을 차단해 근육의 움직임을 마비시키고 근육의 크기를 줄어들게 하는 시술인데요. 그래서 턱 근육이 발달한 얼굴을 가름하게 만들고 싶을 때 또는 피부의 주름을 개선시키고 싶을 때 하는 시술이 바로 보톡스 시술이라 할 수 있어요. 반면 필러는 볼륨감이 필요한 곳 또는 윤곽을 만들고 싶은 곳에 인체의 친화적인 성분으로 만든 필러를 채워 모양을 만드는 시술인데요. 수험생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콧대를 높이거나 입술을 도톰하게 만드는 시술이 바로 이 필러 시술의 효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필러 시술은 특히 처음 시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만일 시술한 모양이 마음에 안 들면 필러를 녹이는 작업이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좋은 필러를 이용해서 시술을 할 경우 잔존물이 거의 남지 않지만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 녹이더라도 필러 잔존물이 남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잔존물이 남은 상태에서 그 위에 필러 시술을 또 재시술을 할 경우 피부가 울퉁불퉁해지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러니 필러 시술은 시술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병원에서 내원하셔서 꼭 충분한 상담 후에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해요. 저희 병원에 내원해 주시는 수험생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바로 쌤, 어느 부위를 시술을 해야 예뻐져요? 라는 바로 질문인데요. 물론 개인마다 얼굴 생김새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추천 시술 부위가 굉장히 다양한 게 사실이지만 일반적으로 바로 이 부위를 시술할 경우 외모 개선에 효과적이어서 이 부위를 많이 추천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입술과 입꼬리 필러인데요. 특히 입술이 얇아서 고민이신 분들의 경우 비교적 소량의 필러 주입만으로도 이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완성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밝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로의 외모 개선을 희망하시는 분들께는 추천드리고 있어요. 다음은 코필러인데요. 보형물을 넣는 코 성형에 비해 수술 없이도 오똑한 콧대를 만들 수 있어 콧대 개선을 통해 세련된 모습을 갖기 희망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있어요. 코필러의 경우 너무 과하게 하거나 시술을 여러 번 할 경우에는 필러가 점점 퍼져서 우리 인터넷에 보면 아바타 이미지나 인면허 이미지가 많이 떠돌아다니죠. 그러한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정말 코필러에 대한 임상 경험이 많은 의료진을 찾아 시술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뭉툭하거나 짧은 턱끝, 무턱이 고민이신 분들에게는 턱끝 필러를 추천하는데요. 턱끝에 적은 양의 필러로 교정만 해줘도 마치 교정을 한 것처럼 수술을 한 것처럼 세련된 얼굴 라인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턱끝 필러 시술은 간단하면서도 만족스러운 시술이기 때문에 수험생분들이 많이 하는 시술이기도 해요. 반대로 필러 시술을 비추천하는 부위로는 눈밑이 있는데요. 자칫 잘못 시술하면 매우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또 눈밑의 경우 피부가 얇고 눈밑 아래쪽으로 뼈가 없어 비어있는 구조라 필러가 주입되면 피부의 굴절률이 바뀌면서 푸르스름하거나 약간 어둡게 필러가 비쳐 보이는 팀들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따라서 눈밑 개선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필러보다는 주베르 볼륨이나 울트라콜 등의 시술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주베르 볼륨이나 울트라콜은 시술한 부위에 다가 콜라겐이 생성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자연스러운 눈밑 볼륨 형성뿐만 아니라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이물감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눈밑 시술 시 필러 대안으로 추천드리고 있어요. 생애 첫 필러 시술을 받은 수험생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필러 시술 후의 주의사항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필러 시술 후 한동안은 시술 부위에 압력을 가하시면 안 돼요. 콧대 필러를 시술 받으신 분들은 일정 기간 동안 안경을 착용하신 걸 삼가해 주시고요. 이마 필러를 시술 받으신 분은 모자 착용을 한동안 피해 주셔야 돼요. 필러가 완전히 자리 잡기 전까지 일정 강도 이상의 압력이 가해질 경우
모양이 변형될 수 있어요. 다음으로 필러 시술이 수술은 아닐지라도 이 침습적인 주사 시술이기 때문에 시술 후에 약 2주간은 사우나나 음주, 흡연 등을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외에도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필러 시술 후 필러 맞은 부위에 계속 통증이 있으면서 열감이 느껴지거나 또는 색이 변하거나 습수포가 올라오는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염이나 피부 괴사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술 받으신 병원에 빠르게 연락하시어 응급조치를 취하셔야 해요. 오늘은 생애 첫 필러 시술을 고민하고 있으신 수험생분들을 위해 필러 시술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와 가이드를 알려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하고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또 봐요.